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어떤 개념들이나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찾아보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상속 관련 법률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상속이 발생을 한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피상속인은 무엇이고 상속인은 무엇인가, 아니면 간단히 망인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망인은 당연히 이제 돌아가신 분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망인이 바로 피상속인이 됩니다. 종종 혼선이 있어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거꾸로 쓰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망인을 일컫는 말이고요. 상속인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 망인이 남겨두신 재산이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그 상속인이 있고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그 다음에 2순위는 뭐 직계존속,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와 동순위입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그 다음에 뭐 관계혈족,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계비속은 일단 가계도를 기준으로 밑으로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면은 직선으로 위치이기 때문에 자녀, 그 다음에 뭐 손자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증손자녀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게 이제 직계비속이고요.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역시 그 직선으로 위로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그 다음에 뭐 조부모님, 뭐 외조부모님,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요. 반계혈종은 역시 동일한 선조 내에서 이제는 옆으로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간다면 삼촌, 고모, 뭐 이종사촌, 고종사촌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 다음에 뭐 반계 혈족 이런 분들이 순위별로 이제 상속인이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1순위 상속인들은 직계 비속입니다. 만약에 배우자만 있고 자녀들이 없다면 2순위로 직계 존속, 그 다음에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순위는 이제 형제자매이고요.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보통 이제 형제자매 이 정도까지 단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보통 2순위, 3순위, 4순위로 가는 경우에는 사촌들까지 보통 상속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속관에서는 거의 없고요.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 많은 채무를 남겨놨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인 형제자매들까지 다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 그때서 이제 보통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들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결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두 가지 개념, 그게 하나가 특별수익이고 하나가 기여분입니다. 특별수익은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망인이 사망 당시 남겨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그런 특별수익이 많은 상속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특별수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특별수익이냐는 가족과 망인의 재산 규모 이런 것마다 조금 상이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통상 1,000만 원 이상은 어쨌든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여분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한다면 망인에게 최대한 효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망인을 최대한 잘 부양하고 간병도 많이 하고, 쉬운 말로 효녀나 효자들에게 상속분을 더 많이 준다, 뭐 이런 건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은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인정을 해서 해당 상속인에는 일단 우선 상속 재산을 배분을 하고 남은 상속 재산으로만 상속인들 사이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 분할을 하는데 상속법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이와 같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고려해 가지고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여분이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사실 기여분은 망인이 남긴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직접적 기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망인을 특별히 부양을 한다든지, 이게 가장 큰 요건인데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산을 직접적으로 형성한 거에 도움이 된다면 기여분의 인정 정도가 좀 커지는 것 같고요. 배우자와 같은 경우에는 재산 형성도 중요하고, 이제 옆에서 특별히 간병을 하거나 어떤 가정 공동체를 오랜 기간 동안 망인과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형성을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배우자가 기여분이 인정되는데 실무상의 그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자가 좀 인정받기가 더 용이하고요. 결국 핵심은
기업은 인정 요건에 맞는 어떤 특정한 사안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어느 최소한의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기업은의 인정 요건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자세한 인정 요건은 그 오른쪽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유류분 청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효 부분인데요. 유류분 시효 부분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별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은 무엇이냐? 일단 유류분은 대한민국 법에서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민국 법상 유류분은 그 상속인이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에 대한 기대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의 정도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생전에 돌아가신 분께서 특정 상속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재산을 다 증여했던 경우 그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평소 내가 가져왔던 그런 상속에 대한 기대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박탈됐을 경우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가 이제 유류분인데요. 우리나라는 79년도에 이제 이 제도가 생겼고요. 그 제도가 시행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유류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또 특별수익인데요. 앞선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의 그 특별수익과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손자녀 며느리의 특별수익이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의제될 가능성도 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유류분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용어 자체는 비슷합니다. 수많은 증여 중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이제 특별수익이고요. 유류분 소송에서 이런 특별수익은 유류분 기초재산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유류분 기초재산이 이제 특별수익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유증재산, 상속재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그래도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았던 재산이 될 것이고 유류분에서 말하는 특별수익은 어쨌든 생전 증여재산으로서 내 유류분을 구성하는 핵심 재산이 됩니다. 특정 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가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여기에서 소외된 게 너무 많은 경우 이럴 때 보통 유류분 소송을 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유류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상속분의 불균형,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이제 재혼 가정이 많기 때문에 재혼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균형, 이게 또 유류분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있는 딸과 아들과의 어떤 불균형, 그런 형태의 유류분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류분 청구를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별도의 영상을 자세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그 상속법에 따라서 망인이 만약에 채무를 많이 남겨뒀다면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는데요. 어떤 이러한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남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되는데요. 그럼 상속인의 지위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망인의 채무를 포기한다 이거지만은 사실 이제 법률적인 의미는 망인 사망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망인이 남겨두신 재산, 채무 아무것도 승계받지 않고요.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아예 포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 포기와 달리 상속은 받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을 받되 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채무의 부담 한도가 이제 딱 커팅이 되는 건데요. 이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를 적정하게 병행해서 더 이상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적정하게 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가 이제 특별 한정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사망 후 3개월 내에 진행을 해야 한다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데요. 3개월 내에 어떤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경우에 그렇다면 망인의 재산을 모두 다 내가 갚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특별 한정승인을 통하면 또 망인의 채무를 승계할 수 있는 그 위험에서 한 번 더 벗어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그럼 어떤 상황에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른쪽에 별도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뭐 소송 이런 게 있는데요. 상속재산 분할은요 이게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에 따르고 정식의 명칭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입니다. 비송사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유류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이 심판이 아니고요. 청구 소송이고 그래서 민사소송 관할입니다. 민사소송법의 교육을 받아서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상속 관련 소송이 관할도 다르고 사건 유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라는 걸 알고 계시고 반대로 심판과 소송이 아니라 그냥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분할 협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재산도 인출하고 부동산도 이제 상속 등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판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어쨌든 상속인들끼리 원활하게 협의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속 회복 청구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상속 회복 청구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망인의 사망 이후에 나는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속인인 척하면서 상속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게 현재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망인의 부동산을 만약에 이전을 하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그걸 가져가기도 사실 힘들고요. 금융재산도 상속인이 아닌 자가 무단으로 가져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상속 회복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많은 경우가 뭐냐면, 특정 상속인이 이제 재산 분할을 하는데 전체 상속인들한테 다 얘기해서 인감도장을 다 나한테 보내달라, 내가 적당하게 상속 처리를 해서 다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막상 그 사람을 믿고 도장도 다 보내주고 했는데 이분이 그냥 자기 병으로 싹 옮겨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또 좀 특이한 거는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 상속인 중에 일부가 해외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완전히 별도로 사시다가 한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버지랑 같이 거주하던 자녀가 오래전에 이민 가서 연락이 안 됐으니 어쨌든 형제 자매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해서, 한국이 뭐 별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실종 선고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단독 상속인으로 이제 상속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이제 상속 회복 청구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제도를 속여서, 그러니까 등기소나 금융기관을 속여서 상속인인 것을 가장해서 가져가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상속인들을 속여가지고 서류를 마치 내가 단독으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서류를 꾸며서, 등기소나 은행 입장에서는 서류만 보기 때문에 잘 갖춰만 있다면 이제 재산 이전이 되고 금융재산 인출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아직도 간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상속과 관련된 법률 용어들의 개념과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두시면 간단한 부분들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역시 댓글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